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로우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코너인데요. 듣다 보시면은 돈이 되는 경제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A&P의 최나빈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시간인데 앞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법률로 알아보는 경제 상식을 전해드릴 텐데 소감이 어떤지 또 각오와 함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떨리고 좀 어색한데요. 청취자분들에게 유용한 경제 법률 상식 정보뿐만이 아니라 좀 더 신선하고 흥미로운 소재로 법과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 준비하셨더라고요. 최근 보면은 젊은 층들이 자기 표현 수단으로 문신을 많이 하시는데 이 문신에도 일단 저작권이 있습니까? 네. 우선 저작권이라는 말은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는 보통 뭐 음악, 영화, 웹툰처럼 컨텐츠를 함께 연상하실 텐데요. 네네. 저작권을 쉽게 말하자면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뜻합니다. 그럼 이제 이 저작물이 뭐냐고 하면 국내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문신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럼 문신이 저작물이냐 한다면 문신 시술가가 자신의 창작성과 개성을 발휘해서 문신을 고안을 하고 또 그 도안을 그 문신을 새기는 사람에게 표현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 문신 시술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다면 그 문신에도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신에도 저작권이 있다라는 거는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지금 이 문신 저작권을 두고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나요?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스포츠 종목을 바탕으로 한 게임들이 좀 많습니다. 이때 스포츠 게임 캐릭터를 구현할 때는 실제로 존재하는 스포츠 선수를 바탕으로 제작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게임인 피파 온라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피파 시리즈에는 그 축구 스포츠 게임에 700개 이상의 축구 클럽이나 뭐 리그 유명한 선수들이 있다고 해요. 네. 그렇게 실존하는 스포츠 선수들을 캐릭터로 구현을 해서 실제로 그 선수들의 경기 플레이 같은 것들이 구현이 되다 보니까 현실감이 있어서 더 인기가 많은데 이때 실제로 활동하는 스포츠 스타의 몸에 문신이 있다면 네. 그걸 캐릭터로 구현을 할 때도 당연히 그 캐릭터에는 그 문신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네. 만약에 실존하는 선수의 몸에 문신이 없는데 문신이 있는데 캐릭터에는 문신이 제거된 채로 나온다면 좀 어색할 수 있겠죠. 관련을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그 스포츠 게임 속의 캐릭터 문신이 문제가 돼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원고인 문신 업체가 온라인 게임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이었습니다. 그 문신이 몸에 있으면은 그 존재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실제 인물, 그러니까 실제 선수 몸에 문신이 있으면 게임 캐릭터에도 그대로 구현을 하는 건데 네. 지금 이게 문제가 됐군요. 네. 어떤 스포츠 종목인가요? 미국 프로농구인 NBA였습니다. 그 비디오 게임 제작사인 테이크2라는 곳에서 농구 경기 게임인 NBA 2K라는 게임을 제작할 당시에 이제 실존하는 NBA 농구 선수들의 모습을 재현을 했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실존하는 그 일부 선수의 몸에는 문신이 있었고 그 문신을 게임 속 캐릭터에도 복제를 했던 겁니다. 네. 문신 시술가 측은 실존하는 농구 선수 캐릭터에 새겨진 문신을 게임 속 캐릭터로 그대로 노출하는 행위가 문신 시술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문신 시술가 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저는 네. 법률을 전혀 모르는데도. 그럼 미국에서 문신 시술가나 업체가 게임사를 상대로 문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는 건데요. 판결이 어떻게 나왔어요? 궁금한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소송에서 2020년에 일리노이 남부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아니다. 판결을 했습니다. 네. 게임 캐릭터의 문신이 복제된 건 맞지만 그 복제된 정도나 양을 그 게임 전체와 비교해 봤을 때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고 묵시적인 이용 허락이랑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최근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반대로 나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최근에 다르게 나왔다는 사례는 어떤 사례인가요? 최근에 제기된 소송은 2018년에 시작된 소송입니다. 네. 여기서 스포츠 종목은 레슬링이었습니다. 해당 소송의 원고는 문신 시술가인 캐서린 알렉산더라는 자였고 피고는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제작사인 테이크 투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신 시술가가 그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제작사를 고소한 거군요. 예, 그 민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네. 원고인 알렉산더가 문신을 시술해준 스포츠 스타는 랜디 오턴이라는 프로레슬링 선수였는데 이 랜디 오턴은 되게 인기가 많은 프로레슬링 선수입니다. 네. 아마 아시는 분들이라면 랜디 오턴을 이제 상기하실 때 그 사람의 몸에 있는 문신도 당연히 떠올리게 될 정도로 랜디 오턴의 목, 어깨, 팔 전반에 그 문신이 새겨져 있어요. 문신의 양이 또 상당히 많았나 봐요. 그렇죠. 알렉산더는 이제 2003년에 랜디 오턴에게 이 문신을 시술해 주었는데 네. 랜디 오턴이 레슬링 선수로 활약하면서 인기가 올라가자 그 문신도 덩달아 이제 인기를 잊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랜디 오턴에게 시술한 문신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을 마칩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랜디 오턴을 검색해 보니까 네. 정말 상반신 가득 이 문신이 새겨져 있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저작권 침해 판결이 나온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게임사인 테이크 투가 제작하는 그 프로 레슬링 랜디 오턴의 캐릭터를 만들면서 문제가 됐었어요. 이때 문신 시술가인 알렉산더 허락 없이 랜디 오턴 문신을 캐릭터에 복제해서 게임에 구현했다고 해서 이제 판단이 나왔는데 2016년에 제기된 NBA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한 쟁점 중에서 당시 스포츠 선수랑 문신 시술가 사이에 문신을 새긴 자가 활용하는 것에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봤고 문신을 시술한 뒤에 이걸 활용하는 걸 제약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봤던 것에 반면에 네. 이 랜디 오턴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굉장히 두 사례가 유사해 보이는데 네. 판단이 다르게 나왔네요. 네네. 그럼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네. 그 2018년에 제기된 랜디 오턴 사건의 경우에 네. 2020년에 약식 판결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을 했고 2021년에 정식 배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배심 재판 판결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을 했는데요. 이때는 그 문신의 저작권이 이것을 시술한 문신 시술가에게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예전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쟁점들을 좀 더 반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이고요. 그래서 결국 게임 회사가 알렉산더에게 5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먼저 말씀해주신 농구 선수 사례에서는 그 선수와의 계약에 문신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돼 있으니까 선수랑 계약을 했으면은 쉽게 말해서 문신도 우리 거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 그 스포츠 선수와 그 협회가 이제 계약을 할 때는 스포츠 선수의 초상권을 이제 허락하는 이용 허락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제 게임사나 스포츠 협회가 게임사와 스포츠 협회가 소송을 할 때는 이 사람의 초상권을 쓸 수 있는 계약을 맺게 되니 이 초상권 안에도 선수의 이 문신이 들어가 있다고 본 것이죠, 과거에는. 그렇군요.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면은 다른 비슷한 사례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네. 랜디 오턴 사건에서 게임 회사가 알렉산더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 자체는 높지가 않습니다. 네네. 50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다만 문신을 새긴 스포츠 스타, 연예인 등의 인물을 다룬 사진이나 게임과 같은 콘텐츠가 지금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를 해본다면 이제 최근에 나온 판결에 따라서 알렉산더가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되었을 때는 유사한 분쟁이 상당히 많아질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제작업체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문신에 대한 디자인을 복제하는 것에 대한 사전적인 고려를 해야 할 겁니다. 문신을 새긴 개인에 대한 초상을 단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이다 보니까 네. 향후에 이제 문신을 새긴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를 대상으로 콘텐츠 계약이나 캐릭터를 제작할 때는 이걸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문신 시술가와 그 이용 허락을 따로 하는 합의가 필요할 수 있고 또는 해당 문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고 그 합의를 또 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나오셔서 두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농구 선수 사례와 레슬링 선수의 사례라고 쉽게 말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사례의 그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다르게 판결이 내려진 건데 쟁점이 되는 게 간단히 말해서 어떤 건가요? 쟁점은 법원이 판단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공정 이용에 해당할 거냐 아니면 복제를 한 것이 맞는데 이 복제권 침해를 판단하기조차도 사소할 정도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 등이 있었고 이 큰 판단의 그 맥은 같이 했지만 거기서 판단이 조금 달랐던 차이는 그거 네. 같습니다. 이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도 이 문신을 새기는 사람 그 문신 시술가와의 사이에서 그 시술 당시에 네. 이 문신 시술가가 이 스포츠 선수한테 새겨진 문신을 앞으로 이 문신을 새긴 사람이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이것을 임의로 활용을 해도 되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라고 그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냐의 여부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비슷한 분쟁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우선 한국의 경우에도 문신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을 하고 또 이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도 이것을 법적 분쟁으로까지 끌고 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법상 문신 시술을 의사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는데 문신을 의료 행위로 보고 있어서 네. 문신 시술가에게 문신을 새기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술 자체가 불법인 문신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시술 자체가 불법이라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기보다 이제 인정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어렵다. 예. 이 법은 참 이 디테일이 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작권을 인정받기 어렵다라는 네. 건데 타투이스트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도 같아요. 이제 문신 산업 그리고 경제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최근에는 이 K 타투에 대한 해외 관심이 되게 많이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반영구 미용업계를 포함한 네. 국내 그 타투이스트 수가 30만 명을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내 문신 시술가의 해외 진출도 꽤 있고 특히 이제 파인 타투라는 새로운 장르까지 개척을 한 게 한국 문신 시술가들인데 네. 해외에서는 이렇게 문신 시술가가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정당한 노동행위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네. 국내에서는 만약 이것이 불법 시술이라고 이제 한다면 문신 시술가로서는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고 또 이에 수반되는 노동이나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말씀을 듣는 동안 저도 정말 많이 공부가 됐고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어떠셨어요? 네, 저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긴장 크게 안 하셨죠? 저는 했어요. 하셨나요? 네. 전혀 티가 안 났으니까 네, 안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ANP의 최나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